안녕하세요. 위클리 재정기 업데이터. 오늘은 7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저는 전혜성이고요. 네, 저는 정윤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민경입니다. 오늘 음질이 좀 화이트 노이즈 같은 게 들어가실 것 같은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지금 온도가 너무 높아서 저희가 원래는 에어컨을 약하게 틀어놓고 하거든요. 근데 그랬다가 오늘은 죽을 것 같아서 좋은 날씨가 엄청나요. 에어컨을 풀로 틀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어서 저희가 녹음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서 음질 부분 약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잖아요. 저희는 지금 현재 오후 2시 정도에 지금 녹음을 하고 있고 나름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촬영을 하고 있고 저희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발음이 평소보다는 조금 다르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요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때문에 저희도 좀 녹음을 못했죠. 네, 이번에 이제 시간에 맞춰서 낮 시간에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제가 먼저 시작을 할게요. 21년도 2분기 지금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뭐 큰 섹터로는 이제 네이버 같은 그런 인터넷 기업 하나, 한국조선해양 같은 조선 섹터 하나, 현대기아랑 뭐 위아, 모비스 이런 자동차 섹터 이렇게 크게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 섹터의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먼저 네이버를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뭐 네이버야 뭐 성장이 나오는 거는 뭐 엄청 잘 나오고 있는데 한 가지 주목을 하고 싶은 건 지난 분기랑 마찬가지로 회사는 이익 성장보다는 여전히 탑라인 성장, 그러니까 외형을 키우는 데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대해서 계속 회사에서는 컨퍼런스 콜 통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렇기 때문에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수익성이 언제 턴어라운드가 되냐라는 질문이 이제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매 분기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한 번 이 회사에서는 여전히 투자가 많은 전 사업부에서 필요하고 있고 과거에는 이런 광고 수익이었잖아요. 서치 플랫폼이라는 그런 네이버 그걸 기반으로 어떤 광고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네이버로 유입되는 그런 트래픽을 바탕으로 이제 커머스나 뭐 파이낸셜이나 이런 여러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좀 달리 회사의 그 포트폴리오가 좀 달라지고 그리고 이런 더 높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좀 투자에 좀 집중을 해야 하는 시기다라는 생각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수준의 이익이 뭐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고 대놓고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아무튼 회사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익보다는 매출 성장을 통해서 이제 시장으로부터 평가를 받겠다 이런 이야기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기업은 이제 자동차 섹터인데 사실 그러니까 노이즈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결국 이제 지금 있는 판단의 영역이라고 좀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 코로나 이후에 자동차 상황이 엄청 좋잖아요. 뭐 중고차 가격도 거의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다고 하고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랑은 또 다르게 또 좋은 실적을 내고 있고 또 내수 소비가 탄탄하고 제품 믹스가 개선되면서 전반적으로 회사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시장은 참 얄궂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높은 성장을 좀 더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수준은 뭐 이 정도 밸류로 지금은 받고 있고 지금보다 더 영업 상황이 좋아질 수 있을지 그래서 이 회사의 그런 이익 레벨이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실적 발표 이후 주가로 지금 조금씩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일부에서는 뭐 실적이 좋은 게 주가에 선반영되었다라고 이야기도 하시지만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대한 이익 레벨이 지금 정도보다 높을지 또는 유지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런 그러니까 의문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특히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스포티지가 새롭게 이제 신차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걸 끝으로 이제 신차 사이클이 끝난다는 이야기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신차 사이클이 아무래도 끝나게 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판매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조금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에 나오고 있는 이익이 조금 꺾일 수 있다. 이런 또 좀 할 수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회사 측에서는 22년도에 나오는 그런 차량들, 지금 갖고 있는 차량들 중에서 과연 우리를 고생시킬 수 있는 차종이 뭐가 있을지를 오히려 되묻는 형식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판매가 잘 되고 있다라는 거인데, 그래서 뭐 지금은 뭐 프리미엄을 주고서라도 뭐 구매를 하고자 하는 고객들이 많고, 그래서 22년도까지 신차 효과가 오히려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제시를 하고 있는데, 신차 사이클보다는 오히려
그 인센티브 축소에 대한 그런 거를 좀 자기 내부적으로도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지금 인센티브가 낮게 유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수익성 개선이 되고 있는데 가끔 이 컨퍼런스 콜을 들여다보면은 그 임원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CFO시나 부사장님급 되는 그런 분들이 솔직하게 말씀하면은 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될 때 사실 귀를 좀 쫑긋하게 듣고 되는데 똑같이 이번에 기아에서도 CFO분인지 부사장님인지 정확히 제가 그거는 기억이 나질 않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수준의 인센티브 낮은 수준이 유지되고 미국 시장의 높은 점유율이 유지되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내부적으로도 많이 인지를 하고 있기에 시장에서도 조금은 좀 지켜보자 라는 입장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첨언을 하자면 이제 중고차 미국 같은 경우 중고차 시세가 너무 높으니까 도로 역으로 1분기 같은 경우는 금융 부분에서 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났거든요. 근데 1분기 대비해서 금융이 조금 안 좋은 게 금융 부분에서 수익이 나는 부분 중에 많은 부분이 리스로 이제 차량을 판매했다가 보통 3년 뒤에 차를 반납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반납해버리면은 그 반납한 차를 가지고 현대차에서 이제 판매를 하면서 이익이 남는데 네네. 중고차 가격이 너무 높아져 버리니까 반납을 안 해버리는 거죠. 사람 그런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서 반납 안 하고 내가 직접 파는 게 훨씬 더 이익이 되면서 그쪽 금융 부분에서는 도리어 이익이 더 빠졌다고 합니다. 신기한 일이죠. 그리고 이번 컨콜에서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최근에 있었던 현대차 이슈 중에 가장 큰 이슈가 그거 같아요. 노조 이제 원래 파업 그쵸, 준비를 파업. 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같고 27일 내일 그 이제 대의원에서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투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통과되면 이제 파업 없이 3분기에 아마도 이렇게 통과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엄청나게 큰 호재가 되는 거죠. 사실 어느 정도 파업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어떻게 메이크업 할지 3분기는 좀 슬로우 할 거다 뭐 추석도 있고 이렇게 보통 잡아놓게 되는데 지금 차를 생산을 못해서 못 팔고 재고가 없어서 난리잖아요. 그런 걸 메이크업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에 이제 8조 투자를 하겠다 정의선 부회장님이 가가지고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그게 2024년인가 5년까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투자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노조의 요구사항 중에 하나 그거였어요. 이제 국내에 투자를 해라, 미국에 투자를 하지 말고. 근데 뭐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게 되나요? 미국에 안 하면은 방 빼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노조랑 협상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굳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자극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구체적인 부분들이 다 슬로우가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노조 협상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8월 초가 이런 공장이 있는 생산직들은 단체로 쉽니다. 그러니까 뭐 고로 같이 끄면 안 되는 걸 제외하고 예를 들면 뭐 조선이나 뭐 저기 자동차 같이 라인을 그냥 한두 명 쉬는 게 아니라 그냥 일주일 쉬는 거죠, 단체로. 네네. 그러면은 7월 말 8월 초가 이제 단체 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아마 그 휴가 기간이 끝나고 나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자동차 섹터가 재미가 없죠, 지금. 근데 뭐 이런 투자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 현대차부터 해서 관련 섹터에 조금 더 훈풍이 돌 수 있지 않을까. 그건 뭐 8조 투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첫 번째 하는 거고 아마도 연임을 하게 되면 또 한참 그쵸, 남았는데 그걸 이제 8조 한다고 했다 안 하면 어떤 후환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투자가 이루어지고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그거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반도체 수급 이슈인데 그 부분은 뭐 점차 개선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꼭 이제 현대기아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여러 뭐 다른 회사들도 좀 크로스 체크를 해보면 3분기에 완전히 정상화가 됐다라는 표현보다는 조금씩 좀 정상화가 돼가고 있다라는 표현이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정상화가 되면 어쨌든 그동안 몰렸던 출고가 안 됐던 차들이 출고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전부 판매 실적으로 잡힐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중립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뭔가 확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악재가 엄청 크다라고 보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지금은 좀 그런 애매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네, 저는 오늘 이제 7월 1일부터 20일까지 잠정 수출에 관한 내용이랑 이제 오늘 오전에 있었죠. 아프리카 TV의 2분기 실적 발표 내용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입 실적은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2.8% 증가한 326억 달러, 수입은 41.1% 증가한 365억 달러였습니다. 수출 326억 달러는요, 2018년에 기록했던 328억 불과 유사한 규모였고 좋았죠. 그 당시에는 조업일수가 16일이었고 이번에는 15.5일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일평균 수출액은 올해가 조금 더 좋았습니다. 일평균 수익 금액은 거의 역대 최고였는데요. 23.5억 불인데 2018년에도 19.9억 불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수익 규모가 컸던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유가 상승으로 보이고요. 유가가 이제 많이 올라오면서 원유 수입액이 전년 동기 대비 83.6%, 가스는 146.7%, 석유 제품은 123.3%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세청에서 밝혀진 보도자료에서 또 눈에 띄었던 점이 수입 국가 중에 호주에서 131.4%가 증가했어요. 철광석일까요? 저도 그렇게 지금 추론을 하고 있거든요. 호주 하면 그 대표적인 철광석 수입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수출과 수입의 전체 규모도 물론 꾸준히 잘 유지가 되고 좋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가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석유화학 그리고 정유 쪽이 늘었다는 것, 그리고 호주에서 수입이 늘었다는 것을 보고 이제 자연스럽게 철강 이렇게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또 저번 주에 이제 포스코에서 그게 있었죠.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엄청 잘 나왔잖아요. IFRS로 이제 회계 기준이 바뀐 이후에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이 2조를 넘은 이제 그런 실적이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뭐 저번 주에도 텔레그램 채널로 한번 철광석 추이랑 비교하는 것도 사진을 좀 올려드리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7월에 호주에서 그렇게 늘었다면 6월까지는 철광석 수입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7월까지도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철광석 수입 가격을 산출을 해보면 10년 전 고점 부근까지 올라왔어요. 10년 전 이제 2010년, 11년 그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포스코 주가가 거의 6만 원에 가까웠던, 지금은 이제 60만 원에 가까웠고, 지금은 30만 원 초반 정도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철광석 수입 가격과 비교를 해보면 이 포스코 주가가 조금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여서, 또 다행인 거는 이제 철광석 가격이 올랐는데 이제 판가 전이가 안 되면 문제겠지만 지금은 전부 판가 전이를 하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이게 만약에 하반기에도 이어진다면은 이제 포스코의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하나 체크할 필요가 있는 거는, 포스코는 이제 철강 수출하는 금액이랑 실제 포스코 매출이랑 그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주가와 그 국내에서 수출되는 철강 수출 금액과의 상관관계도 굉장히 높은데, 그 철강 수출 금액 자체는 2017년, 8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은 그 철강 제품이나 철광석 수입 가격은 10년 전 고점인데 수출 금액 자체는 3년 전 고점인 거죠. 물량이 좀 물량이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빠진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체 금액과 비교를 해보면 지금 주가는 2017년 하반기, 18년 초 그때 달성했던 그 정도 수준과 비슷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은 또 적정 주가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도 좀 이런 동향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판매 가격도 좋은데 어쨌든 물량이 계속 올라와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 마스크가 자꾸 내려가네요. 아프리카 TV 오전에 있었는데요. 여기는 대표님이 진짜 회사를 잘 이끌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들을 때마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실적도 엄청 잘 나왔어요. 그래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3.5%가 증가한 650억. 그러니까 작년 2분기에 450억 나왔는데 이번에 650억이 나온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 영업이익률이 33%가 나왔어요. 33%라는 영업이익률은 최고입니다. 역대 최고 영업이익률. 영업이익이 215억이 나왔는데 진짜 이 회사는 의미가 있는 게 볼륨이 커지면서 이익이 매년 증가해요. 매년 이익률이 증가한다는 게 저는 회사 기업 가치에 진짜 많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겠구나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Q&A에서 라이브 커머스 관련 그 질문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라이브 커머스, 그 네이버 쇼핑 라이브, 그러니까 홈쇼핑이 이제 웹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걸 아프리카에서도 진행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가장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었던 Q&A라고 생각했던 것 중 하나가 뭐 라이브 커머스가 뭐 언제 시작을 하는 거냐,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대표님께서 딱 정의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것 같냐? 아니다. 우리 회사 이익률이 몇 프로인데 라이브 커머스 아시지 않냐? 그 커머스에서 몇 프로 마진 남긴다고 우리가 그거를 목숨을 걸고 하겠냐? 우리는 네이버나 쿠팡 경쟁 상대로 보지 않는다. 우리는 그들과 경쟁하려는 게 아니라 라이브 커머스 자체가 그냥 BJ들의 컨텐츠, BJ들의 수익 모델을 확대하기 위해 한 일환일 뿐이지 우리가 그걸로 뭐 네이버 쇼핑 라이브랑 경쟁을 하고 뭐 이런 의도가 전혀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분명히 해달라라는 코멘트를 주셨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어쨌든 매일매일 방송을 해야 하는 그 BJ 입장에서 회사가 꾸준히 뭔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걸 제공을 해주고 또 유튜브에서 뭔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돈을 버는 것보다 이제 아프리카로 가면 훨씬 빨리 수익화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BJ들이 점점 더 아프리카로 몰려가고 이런 빠르게 수익화 가능한 모델을 회사에서 제시를 해주니까 그 부분이 BJ들이 늘고 또 더 재밌는 컨텐츠가 나오고 이런 그런 선순환의 그런 구조로 가는 것 같아서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뭐 수익성에 대한 우려도 있을 거고 이게 뭐 말이 많이 나왔는데 딱 정의를 해주시기를 이제 우리가 여기에 발을 들이려는 이유가 수익률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확대, BJ들을 위한 이런 부분이다 라고 하는데 이 대표님도 그렇고 회사의 전체 그런 방향이 무언가 회사 수익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BJ 풀을 키우고 이 컨텐츠를 키우는 거가 1순위라는 거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항상 잡고 나머지 것들은 모두 그거를 위한 발받침이 되는 그런 사업 모델을 꾸리고 계셔서 그 부분이 이제 회사가 계속 매출을 늘려가고 이익률이 개선되는 이제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서 들을 때마다 저도 많이 배우기도 하고 항상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사실 매번 그런 도전 질문을 받잖아요. 그런 별풍선, 그런 기구경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될 거니, 뭐 그게 끝난 거 아니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늘 있었지만 사실 이거를 매번 실적으로 그냥 대답을 해주고 있는 회사인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게 과연 언제까지 이런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이고 홈페이지 가면 이게 다 들어보실 수 있잖아요. 뭐 딱히 뭐 회원가입이나 뭐 결제나 뭐 이런 거 없이 누구나 들어가면 그 영상을 청취하실 수 있는데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발표도 아프리카 방송으로 하잖아요. 네, IR도. 그러니까 어느 기업 그거 IR보다 접근하기 쉬우니까. 네. 그 진행을 또 BJ분들이 해주세요. 별풍선도 막 쏘는 네. 애널리스트 분들이. 네, 별풍선 쏴주시고 또 BJ분들이 하시니까 좀 더 현업에 계신 분들이 껴있으니까 또 대화가 순수 이제 투자나 이런 재무 관점에서 보시는 것과는 또 다른 것들도 이렇게 같이 섞일 수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을 좀 재밌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에 도쿄올림픽 개막을 해서 아프리카 TV도 중계권을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BJ들이 컨텐츠를 계속 만들게 해주려고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 중 하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제 BJ 관련 사건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거에 대한 우려가 나왔어요. 근데 BJ에 대한 인식이 이제는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고 또 내용 컨텐츠도 굉장히 좀 더 건전해지고 다양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사고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회사도 이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이미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가 주류화되고 있어서 회사 좀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다. 다만 코로나 때문에 BJ를 만날 수 있는 접점이 많이 줄어들었대요.
어쨌든 회사가 만나서 이 사람을 케어하고 조금 조심해달라 얘기라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어려워지니까 이제 거기서 했던 멘트 중에 혼자 집에서 방송을 하다 보니 감정 기복에 따라서 조금 실수가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회사가 조금 더 조절을 해주고 이제 대면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비대면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만 좀 더 보강을 해갖고 가면은 어쨌든 인식이 좀 더 변해야 더 주류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보강을 하면 저는 뭐 당분간은 좋은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재미있으니 한 번쯤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